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휴미 들려주는 원인과 결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휴미 어떤 철학자인지 알아보았고요. 또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이야기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았죠. 그중 항상성과 정합성이라는 감각 경험의 성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에 대해 검토해보기 위한 사전 준비였는데요. 그럼 이제 휴미 말해주는 우리의 상상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 설명한 대로 휴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어떤 인상을 느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인상을 갖게 하는 걸까요? 먼저 상상력의 작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상상력이 대상을 접하면서 착각과 혼란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즉 상상력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들 중에서 비슷한 감각 인상들을 동일하다고 여기게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필을 보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연필을 보았을 때 그 색깔, 질감, 크기, 단단한 정도 등 각각의 감각으로 다른 인상들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색깔은 이래, 질감은 이래, 크기는 어느 정도야, 단단한 거는 어느 정도야 라고 받는 이 모든 인상들은 서로 다른 감각에 의해 느껴지는 인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감각 인상인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상력은 착각을 일으켜서 이 모든 인상들이 동일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색깔, 질감, 크기, 단단한 정도는 서로 다른 감각 인상이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상상력은 유사한 것들, 이 비슷한 것들로부터 동일한 것을 찾아낸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인상들은 모두 다른 것이므로 이 단계를 착각의 단계라고 한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로 오면 대상에 대한 지각,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이런 감각 경험이 중단된 이후에 나타나는 인상들, 이것들을 통일시키려는 경향을 갖게 된답니다. 즉 우리의 상상력은요, 지각들이 중단되었다가, 즉 그 대상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일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그 틈새를 메워주거나 중단된 지각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른 지각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상력의 작용을 휴은 상상력의 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네, 바로 원래 상태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성질을 말하죠.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오면 우리의 상상력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지각하고 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상력의 관성인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아침에 가방을 챙기고 학교에 갔을 때 그 가는 동안 가방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게 아닌데도 이렇게 그 안에 든 물건이 그대로 있다고 믿죠. 너무나 당연하게 말이에요. 이것은 대상이 우리 시각 안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상력의 관성이죠. 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노에 의해 추진된 배처럼 더 이상 추진력이 없어도 배는 계속 항해를 한다. 계속 젖지 않아도
배는 계속 항해를 한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 같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상상력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인상을 느낄 때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흉이 말하는 인상, 나아가 그 인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관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인상이란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자료를 뜻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느끼는 감각들이 바로 인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았다고 해요. 그 나무를 보면서 색깔은 뭐 어떻고 생긴 것은 뭐 어떻네, 그리고 또 모양은 어떻고 높이는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죠. 자, 이건 바로 나무에 대한 인상인 겁니다.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 혹은 그 사람의 인상은 어떻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 사람 눈빛은 선했어, 또는 말투가 굉장히 똑부러졌어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람을 접했을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려면 바로 이러한 인상들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아무런 인상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그냥 제대로 인상을 받지 않고 그냥 쓱 지나쳤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인상을 느껴야지만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대상을 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이게 바로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흔적처럼 남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관념이라 그래요. 즉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관념인 거죠. 자, 앞에서 예를 들었던 나무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처음에 어떤 나무를 보고 뭐 이파리의 색이라던가 기둥의 감촉이라던가 뭐 모양 뭐 이렇게 느꼈죠. 모양도 느꼈고요. 또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인상이라고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 나무를 떠올리면 처음에 받았던 인상을 토대로 하여 우리 머릿속에 나무의 모습을 떠올리죠. 요 머릿속에 떠오른 요게 바로 관념인 겁니다. 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느꼈던 인상을 바탕으로 나중에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면서 떠올리는 것 역시 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대상을 접했을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인상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난 뒤 그에 대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바로 관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상과 관념은요,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 그리고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단순 인상이에요. 반면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 한꺼번에 느끼는 것은 복합 인상이죠. 그렇다면 관념 역시 마찬가지겠죠? 한 가지 사물에 대해 떠오르는 모습, 단순 관념, 다양한 사물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은 복합 관념인 거죠. 우리 본문의 이호가 아빠와 함께 소풍을 갔을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날 아빠는 갑자기 소풍을 가자며 직접 샌드위치를 싸주셨습니다. 이호에겐 아빠가 이런 솜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맛있는 샌드위치였죠. 이호는 그 샌드위치를 보면서 맛있다고 느끼고, 색은 잘 어울리네, 보기도 좋고, 입안에서 이런 느낌이나, 이런 인상을 받았겠죠.
이건 이 샌드위치라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느꼈던 것이니까 단순 인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 아빠가 싸주신 샌드위치 하면서 떠올리는 건 단순 관념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싸들고 공원으로 갔을 때 그 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복합 인상입니다. 공원에 있는 풀, 나무들, 많은 사람들 등 여러 사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인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날의 소풍을 떠올리면서 공원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그것은 복합관념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인상은요, 또 역시 감각에 의한 인상과 반성에 의한 인상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팁이 보이시죠? 이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은 하나의 사물을 느꼈냐, 여러 개의 사물을 느꼈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 경우, 감각 인상과 반성 인상의 경우는요, 그 인상을 느낀 시간의 차이예요. 언제 그 인상을 느끼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즉 감각에 의한 인상은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인상이니까요. 어떤 사물을 접했을 때 그 순간 느끼는 인상이에요. 그 순간 감각적으로 받는 인상이 바로 감각에 의한 인상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감각에 의해 인상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그에 대한 관념이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 관념을 다시 떠올렸을 때 우리는 새롭게 그 관념에 대해서 반성, 즉 이때 반성한다는 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을 떠올렸을 때 그 관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때에 대해서 새로운 인상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바로 새로 느끼는 인상을 반성에 의한 인상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 가족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여행지에서 당시의 감각에 의한 인상들을 막 받았겠죠. 자연 풍경, 거기서 봤던 유적지, 음식 맛은 어땠는지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상들에 의해 우리는 그 여행에 대한 관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관념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인상들을 새롭게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바로 반성에 의한 인상인 겁니다. 그럼 인상과 관념의 순서를 따지자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네, 바로 인상이 먼저입니다. 휴미, 내 생각을 말해줄까? 이러고 계시죠? 자, 휴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관념 또한 생길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상은 대상을 접하는 그 순간에 얻는 것이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은 게 바로 관념이니까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반성에 의한 인상은 관념을 떠올리면서 얻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처음에 얻은 감각에 의한 인상에서 시작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관념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은 인상은 관념보다 더욱 직접적이면서 생생하고 뚜렷한 지각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관념은
덜 강렬한 지각이라고 했죠. 또한 휴맥에 있어 인상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인상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인상은 뭘 만듭니까? 인간의 관념을 만들죠. 그리고 그 관념을 명료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명확한 추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휴문 보았거든요. 처음에 인상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에 대한 관념 역시 잘 생기고요. 그 관념은 그 사물에 대한 신념이 되죠. 이것이 명료해지면 결국 궁극적으로 명확한 추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되는 이 인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고 나니까 인상과 관념을 구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주변 대상에 대해서 인상을 받고 그를 통해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관념이 굳어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신념이 생기죠. 뭐 A라는 대상은 이렇다, B라는 것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휴문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물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신념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이 인과율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